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천천히 넘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백 개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지금 당장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손가락을 멈추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외로 그 숫자가 작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왔는데 요즘은 며칠씩 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친구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 내가 매력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만 초라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웃음도 줄어들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비슷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과도 예전처럼 자주 마주치지 않고 가끔 만나도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고 헤어집니다. 옛날 직장 동료들은 가끔 단체 문자를 보내지만 그 안에서 진짜 대화가 오가는 건 아닙니다. 명절 때 한 번씩 안부 묻는 전화도 형식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면 오히려 더 허전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찾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친구가 줄어드는 게 정말 문제일까요?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친구가 많아야 정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하고 관계가 많을수록 성공한 인생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되짚어 보세요. 20살 때의 친구와 60살의 친구가 같을 수 있을까요? 직장 다닐 때 만난 사람들과 퇴직 후의 관계가 똑같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 삶의 단계가 바뀌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필요했습니다. 일을 배우고 정보를 얻고 기회를 찾기 위해서였죠. 회사에서는 인맥이 곧 경쟁력이었고 모임에 빠지면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약속을 잡고 집에 가고 싶어도 한 차, 두 차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를 얻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관계만 남겨두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아는 것보다 몇 사람과 깊게 통하는 게 훨씬 더 소중해지는 나이입니다. 친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한 시기로 들어선 겁니다. 10명과 얕게 지내는 것보다 3명과 깊게 나누는 게 훨씬 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친구 없이도 평온하게 사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친구의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회사를 다닐 때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회의를 하고 점심에는 동료들과 식당에 갔고 저녁이면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주말이면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동창회가 줄을 이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쉴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울렸고 단체 채팅방 알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몇십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고 밤늦게 잠들 때까지 알림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이분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 약속이 꽉 차 있다는 것이 성공한 인생의 증거처럼 여겨졌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자신이 괜찮게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달력에 빽빽하게 적힌 약속들을 보면서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어야 안심이 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연락이 서서히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시죠? 하는 짧은 안부였습니다. 이분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여전히 자신이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모임도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골프 모임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분을 부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인원이 차서요 하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등산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음에 또 나오세요 하던 사람들이 점점 연락 자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창회도 몇 번 빠지자 아예 초대 문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오갔지만 이분이 무슨 말을 해도 답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이분의 하루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봐도 새로운 알림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이다가 저녁이 되면 TV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소리 없는 거실, 조용한 침실, 그리고 혼자 먹는 밥상. 밥을 차려놓고 혼자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회식 자리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먹던 밥이 지금은 혼자 조용히 먹으니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 걸까?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재미없어진 건가? 내가 쓸모 없어진 건가? 내가 늙어서 버려진 건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정말 행복했을까? 가만히 되짚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임에 가면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더 피곤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진짜 속마음을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웃으며 건배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골프를 치면서도 점수보다는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등산을 하면서도 산의 풍경을 즐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 그 바쁘던 일정은 진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움을 가려주는 소음이었을 뿐입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계속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려고 애썼던 겁니다. 조용한 시간이 무서워서 계속 약속을 잡고 일정을 채웠던 거였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사람이 많았던 시절이 정말 행복이었는가? 아니면 외로움을 잊으려는 몸부림이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노년의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쯤 있으실 겁니다. 아무 약속도 없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분은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었다가 문득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약속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혼자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을 나와 동네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었고 누구를 만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 가는 대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고 골목길을 돌고 작은 카페 앞을 지나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곳이었지만 그날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카페 창가에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아이 손을 잡은 부부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아버지가 느긋하게 걷고 장을 보러 가는 할머니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게 너무 쓸쓸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누군가 나를 볼까봐
혼자 있는 모습이 불쌍해 보일까봐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서둘러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저 사람 혼자 왔네 하는 시선이 느껴질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맞춰줄 필요가 없었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 풍경을 보고 차를 홀짝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었나?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감각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늘 긴장했었고 무언가를 보여줘야 했고 어떻게든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이려 애썼습니다. 대화 중에도 다음에 할 말을 미리 생각하고 표정을 관리하고 분위기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어떤 부담도 없었습니다. 웃기지 않아도 괜찮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나로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구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없었고 누구를 즐겁게 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서점에 들어가 책을 천천히 구경하고 다시 나와서 골목길을 돌았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가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길가의 작은 꽃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와 함께 보낸 시간이 누군가와 보낸 시간보다 더 풍요로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건 혼자가 아니었구나. 혼자 있는 나를 실패자로 바라보는 시선이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혼자 있는 게 불쌍해 보일까? 친구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그런 걱정이 나를 괴롭혔던 겁니다.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웠던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괴로웠던 거였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관계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혼자 있는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로 채우려 했던 게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던 겁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자꾸 누군가를 떠올리고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약속을 만들려고 애쓰는 게 진짜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혼자 있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순간 비로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사람을 더 만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나를 존중하는 데서 온다는 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나는 것, 그게 진짜 평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아무 약속 없이 혼자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카페에 앉아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견디면 그 시간 속에서 당신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더 모을 필요가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줄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친구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친구가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관계가 나를 키우는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지입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지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여전히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붙잡고 억지로 모임을 채우며 나는 아직 괜찮다는 착각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전화번호를 다시 뒤적이고 먼저 연락해보고 약속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서 계속 사람들로 일정을 채우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 당장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닌 것 같으니까요. 달력에 약속이 적혀 있으면
그래도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억지로 만든 관계는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왜 또 나갔을까 하는 후회만 남습니다. 두 번째 길은 조용하더라도 나를 존중해주는 몇 사람과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깊게 만드는 길입니다. 숫자를 채우는 대신 관계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해 쓰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약속이 줄어들고 연락처에서 이름을 지우는 일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길이 훨씬 더 평온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 진짜 나를 이해하는 사람과의 관계만 남았을 때 비로소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사람을 모으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만나고 나면 유난히 지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신가요? 전화가 오면 속으로는 귀찮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약속을 잡고 계신가요?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안 가면 이상하게 볼까봐 억지로 나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조용한 길을 걷고 계신가요? 연락이 줄어든 걸 담담히 받아들이고 혼자 보내는 시간을 점점 편안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주변 사람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정말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첫 번째 길을 걷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필요한가요? 그들과의 만남이 당신을 채워주나요? 아니면 소모시키나요?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말입니다. 만약 두 번째 길을 걷고 있다면 스스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용하더라도 진짜 평온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늘리는 나이가 아니라 고르는 나이로 접어듭니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지, 누구에게 내 에너지를 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몇 사람에게만 진짜 좋은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선택을 할 용기를 내십시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정중히 거리를 두고 나를 존중해주는 관계만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계속 걸으십시오. 조용하지만 단단한 노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 수에 집착하지 않고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태도와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롭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평온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자연스럽습니다. 지금부터 6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고 나면 유난히 지치는 관계부터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집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긴장하게 되고 헤어지고 나면 후회가 남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정중하게 거리를 두면 됩니다.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않아도 되고 약속을 정중히 거절해도 됩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하나 이상 키웁니다. 걷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정리하기, 요리하기 뭐든 좋습니다. 혼자서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사람에게 덜 의존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지? 하는 막막함 대신 오늘은 저걸 해봐야지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 기대감이 하루를 채워줍니다. 세 번째, 연락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3명만 떠올려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친구가 10명, 20명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3명만 있어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한 명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숫자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100명과 얕게 아는 것보다 한 명과 깊게 통하는 게 훨씬 더 값집니다. 네 번째,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휴대폰을 멀리 두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합니다. 아침 1시간이든 저녁 1시간이든 그 시간만큼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만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이 됩니다. 다섯 번째, 혼자 먹는 밥과 혼자 마시는 차를 대충 때우지 않고 스스로를 대접하는 의식처럼 준비합니다. 혼자라고 해서 대충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좋아하는 그릇에 음식을 담고 천천히 먹으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을 존중하는 시간이 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좋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여섯 번째, 누군가를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건네는 일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이웃에게 안부를 묻거나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거나 작은 기부를 하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친구가 적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순간 당신은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6가지 원칙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조용해도 공허하지 않은 하루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당신은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가장 평온한 노년을 보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이 원칙 중 하나만 골라서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짜 자유를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 관계를 정원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처음 정원을 가꿀 때는 이것저것 많이 심습니다.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뻐 보여서 온갖 종류의 화분을 가져다 놓습니다. 장미, 해바라기, 허브, 나무, 풀 뭐든지 심습니다. 정원이 꽉 차면 뭔가 풍성한 것 같고 잘 가꾼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정원이 참 크네요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모든 식물에 똑같이 물을 주고 햇빛을 나눠줄 수는 없다는 걸 말입니다. 어떤 식물은 잘 자라지만 어떤 식물은 자꾸 시들어갑니다. 관리하기 벅차집니다. 물을 주느라, 잡초를 뽑느라, 거름을 주느라 하루 종일 정원에 매달려 있어도 모자랍니다. 정작 정원을 감상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잘 자라는 나무 위주로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버리는 게 맞나? 하는 죄책감도 듭니다. 하지만 정리하고 나면 오히려 정원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원을 망친 게 아니라 정원을 더 건강하게 만든 겁니다. 몇 그루의 나무에 집중하니 오히려 더 잘 자랍니다. 각 나무에 충분한 햇빛과 물이 돌아가고 뿌리가 깊어지고 꽃이 더 크게 핍니다. 정원은 전보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세상을 배우고 기회를 찾고 나를 알아가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에 똑같이 에너지를 쓸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화 한 통 받는 것도 에너지가 듭니다. 약속 하나 잡는 것도 에너지가 듭니다. 모임에 나가는 것도 에너지가 듭니다. 그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점점 제한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 중요한 관계 위주로 남기게 됩니다. 그게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보다 질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지만 나이가 들면 익숙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가 더 소중해집니다. 많은 중장년들이 친구 수가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그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한 사람의 하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하루 종일 여러 모임을 전전했습니다. 아침에 등산 모임, 점심에 동창회, 저녁에 친목 모임. 하루 종일 웃고 떠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피곤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했습니다. 오늘 하루 도대체 뭘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긴 했는데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외로웠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날은 아무 약속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천천히 아침을 먹고 집안을 정리하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저녁을 준비해서 혼자 먹었습니다.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분이 어땠을까요? 평온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었는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조용했는데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 두 날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조용하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나를 채워주느냐, 소모시키느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원칙이 혼자 잘 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 원칙들은 마음의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에너지를 쓸 것인가, 아니면 나를 채워주는 관계와 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쓸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정원을 가꾸듯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모든 식물을 다 키울 수는 없습니다. 몇 그루의 나무에 집중하면 정원은 오히려 더 아름다워집니다. 당장 정원을 가꾸듯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모든 식물을 다 키울 수는 없습니다. 몇 그루의 나무에 집중하면 정원은 오히려 더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당신 자신은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는 온갖 꽃이 피지만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나무만 남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인생도 계절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봄이었고 지금은 가을입니다. 가을에 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가을은 가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초점을 완전히 내 마음으로 옮기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겁니다. 친구가 많지 않다고 해서 내가 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소리 내어 읽어보십시오. 친구가 적다는 것과 내가 가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 둘을 혼동합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나를 실패자로 여기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사람이야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을 돌보고 살림을 꾸려온 세월들. 힘든 시기를 견디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처를 딛고 일어선 순간들. 그 시간들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친구가 많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시절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필요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 곁에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대부분 혼자였습니다. 아플 때, 슬플 때, 무너질 것 같을 때 결국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버텼습니다. 그게 당신의 힘입니다. 친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계절을 견뎌낸 나무처럼
당신도 깊은 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 웃으며 사람들 틈에 끼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자리에 자신을 끼워 넣지 않아도 됩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안 가면 이상하게 볼까봐 하는 걱정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관계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견뎌낸 시간,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 그것들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친구 목록이 아니라 당신의 삶 자체가 증명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조용히 살아도 괜찮다고.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괜찮다고. 그게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당신이 선택한 삶이라고. 당신이 원하는 삶이라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순간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존중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고르면 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내가 침묵해도 괜찮다고 여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정중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관계의 숫자에서 자유로워지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당신은 친구가 적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사람입니다. 조용하더라도 당신의 삶은 깊고 단단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존중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고르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 다짐이 당신의 노년을 바꿀 겁니다. 조용하지만 평온한, 외롭지 않지만 자유로운 그런 삶으로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억지로 나가려던 모임 하나를 정중히 거절해 보십시오. 죄송한데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고 말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 번만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나를 위해 차 한 잔을 준비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잔을 꺼내고 좋아하는 차를 우리고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를 마시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이게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하는 감각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게 어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천천히 조용히 찾아옵니다. 또 하나, 휴대폰 연락처에서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는 이름 하나를 과감히 지워보십시오. 몇 년째 연락하지 않은 사람, 연락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사람, 생각만 해도 피곤한 사람, 그런 이름들을 지우는 겁니다. 지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정리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나 자신에게 짧은 응원 문장을 적어 두십시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산다 같은 문장을 말입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고 가끔 꺼내 읽으십시오. 특히 외롭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 문장을 읽으십시오. 이 두 가지만 해도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한 번의 거절이, 한 잔의 차가, 한 줄의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하루가 바뀌면 한 주가 바뀝니다. 한 주가 바뀌면 한 달이 바뀝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당신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친구의 숫자와 상관없이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오늘 실천할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정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모임 하나를 거절하는 것, 차 한 잔을 준비하는 것, 연락처 하나를 지우는 것, 문장 하나를 적어두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노년을 바꿀 겁니다. 혹시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이걸 실천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짐을 글로 남기는 순간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댓글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께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친구가 줄어서 속상해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조용한 노년이 누구보다 깊고 단단하기를 응원합니다. 친구가 적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당신은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혼자여도 괜찮고, 조용해도 괜찮고, 천천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당신답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고, 당신 자신을 존중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진짜 평온입니다.